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보통 그 진도를 나가고 숙제를 안 해오면 잘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 근데 숙제를 해오면 네. 숙제 분량만큼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한 뭐 잘 몰라도 한 70% 정도는 애들이 안단 말이지. 근데 너는 이게 해온 분량에 대해서 물어봐도 잘 몰라. 근데 그래서 해와서 세 개는 하필 세 개는 모른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그 해온 거가 뭐 어떤 식으로 해오는 것인지 거기 문제를 딱 보고 이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또 이상하단 말이지. 아니요. 너는 이유를 알지 않을까? 쓸데없이 의심을 하시는. 내가 또 뭐 무슨 의심을 합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으이차. 자, 얘들아, 해보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유리함수를 나왔어요. 유리함수. 그 숙제를 하신 분들이 꽤나 있는데, 여러분 숙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어. 여러분이 또 수학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우면 또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로션을 바꿔야겠다. 어려우면 하기 싫잖아요. 알코올 냄새가 너무 나죠.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수학 공부를 막 뒤로 미루거나 안 하고 이러는 건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뭐 또 우리는 이제 2학기가 또 다시 개강을 하면 내신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신은 여러분의 그 입시에 계속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1학년 여러분이 이제 1학년 1학기를 지나왔는데 1학년 1학기 내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고3 대학교 쓸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내신은 좀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으시면 똑같이 나오거나 뭐 떨어지거나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저의 역할은 여러분의 성적을 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하기 힘드시다면 불러서 시키고 뭐 남겨서 시키고 하는 그 귀찮은 일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수학이라는 과목은 해야 돼요. 해안입니다. 뭔가 무슨 뭐 엄청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막 별로 하지도 않는데 쑥쑥쑥 크고 뭐 이런 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런 애들이야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야 한 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 뭐시기냐, 우리 지난번에 유리함수와 유리함수의 역함수 뭐 요거까지 해서 유리함수도 마무리를 했죠. 네.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무리식을 나갈 차례입니다. 무리식의 볼륨으로 치자면 유리식의 볼륨보다는 적어요. 유리식보다 볼륨이 적거든요. 유리식에서는 좀 볼 것들이 좀 있어서 뭐 비율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례식과 연관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분수식 푸는 것도 있고, 뭐 문분수 분리라던가, 아니면 또 함수에서도 대칭 성질들이 많아서 뭐 대칭하는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것들이 좀 있었는데, 무리식 파트에서는 뭐 무리식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식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적으니까 뭐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리식을 한번 끝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여름방학 끝날 때, 여러분 그 방학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지금 보면 보자, 오늘 화요일이니까 우리가 화금토잖아. 하나 둘 셋, 4번 남았어.
오늘까지 합쳐서 4번 남았어요. 여름방학 스케줄이. 화, 금, 토, 다음 주 화요일 하면 여름방학 끝나요. 그래서 화, 금, 토, 화 하면 끝나기 때문에 주가 무엇이겠냐, 4번 만에 이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보시면 오늘 무리식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순열 조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순열을 하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하면 얼추 마무리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대에 남은 것들의 어떤 뭐 총괄적인 것들을 한번 쫙 해보는 느낌으로 하면 얼추 딱 맞게 여름방학 끝날 때 수화를 딱 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는 우리 그 무리식하고 유리식하고 뭐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은 다 어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말고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할 때까지는 한동안 볼 일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기말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 기말 준비 들어갈 때에 완전히 다 까먹어버리면 그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고 있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그 수학, 고등 수학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수학까지는 시험 때까지만 공부 딱 빡세게 하고 시험 끝나고 나면 까먹어도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등 수학은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공부는 시험 끝날 때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도 그 전에 것들을 완전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계속 나와요. 수원, 수투에서도 수상, 수화가 계속 나오고요. 미적분까지 가서도 수상, 수화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요. 우리는 또 수능을 나중에 칠 거잖아요, 그죠? 수능을 칠 거라서 수능 때도 수상, 수화 내용들이 그 모의고사에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까먹으시면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돼. 그게 얼마나 손해냐, 그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뭐 적설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는 이제 무리식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무리식 한번 보자, 얘들아. 자, 무리식이라는 건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무리수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수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루트. 약간 뭐 루트 같은 거, 뭐 파이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무리수인데,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루트 같은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유리수의 어떤 뭐 분수식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 뭐 큰이는 근데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식들, 뭐 이런 것들 뒤에 뭐또 더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걸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리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다뤄볼 것들은 뭐냐면 뭐 특별히 뭐 특별한 그 무리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파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다루지는 않고 대체로 이쪽 단원에서 다뤄볼 건 루트야. 루트가 들어간 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알겠죠? 루트가 들어간 식 위주를 다뤄볼 거라서 이제 시작은 어떤 걸로 시작이냐면 그 루트 들어간 식들을 우리 계산하는 거 옛날에 했었지. 기억나니? 뭐 제곱근하고 뭐 이거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이야기 잠깐 하고 무리 함수로 넘어가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리식의 기본은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있다고 치면 이 어떤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얘가 실수가 되려면, 그치? 얘가 0보다 작으면 허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리식 파트에서는 뭐 허수까지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믿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무리식 계산할 때 곱하기 계산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두 번째로 나누기 계산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합쳐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 그 다음에 우리 루트 안에 있는 제곱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아시죠?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체크하고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유리화하는 거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뭘 곱해요? 루트 b를 곱하지. 그러면 얘가 b분의 해서 a 루트 b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떨까? 얘는 그러면 위아래로 뭘 곱해야 될까? 켤레 곱하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곱하시면 밑에가 뭐가 되고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 되어서 b 빼기 c 제곱이 되고 얘가 a에다가 얘가 곱해지는 거겠지. 이렇게 얘를 유리화라고 하죠.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얘들아? 이런 거 한번 봐라. 우리가 루트 2분의 1에다가 만약에 더하기 1을 한다고 생각을 한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루트가 들어간 수보다는 루트가 안 들어간 수가 계산이 편하다는 건 알겠지. 근데 보시면 얘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2분의로 그냥 통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루트 2가 되면서 여기 있던 1이 통분이 되고 나면 루트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계산 같은 걸 하시면 루트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야. 밑에도 루트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얘를 유리화를 해서 2분의 루트 2로 바꾼 다음에 플러스 1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새로 생겨나는 애는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가 안 붙어 있는 애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밑에 루트가 있으면 이 계산 같은 걸 할 때 계속 루트가 생겨나. 그치? 더하기 빼기를 하든 뭐 어쩌고저쩌고 좀 붙이든 간에 계속 루트가 생겨나는데 밑에를 2로 맞춰놓으면 이거에 계산해서 새로 생겨나는 녀석이 루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좀 편해지는 거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그런 것 때문이니까 분모에 루트가 있다 하면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얘를 좀 빨리 유리화해서 바꿔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딱 해서 켤레를 곱해서 위아래로 해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얼추 다 했고요. 우리 식의 계산 한번 가볼까? 그 얘기도 좀 잠깐 해야 되는구나. 요 얘기만 잠깐 하고 가자. 잘 봐 얘들아. 우리가 루트 x가 있어.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x가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제곱이랑 루트는 만나면 서로 상쇄되는 애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간단하겠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X. 밖으로 나와. 그냥 x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줄게. 봐봐. 루트에서 2의 제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거랑 이거 날라가면 이제 얘가 4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럴 때야. 이걸 했다고 칩시다. 항상 숫자 계산은 가까운 것부터 하거든. 이 기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가까운 것부터 하니까 얘는 결국은 루트의 4란 말이야. 루트 4는 2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거를 그냥 이거 날려가지고 마이너스 2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루트랑 제곱이 날라가잖아. 그러면 안에 거 그대로 쏙 나오면 되겠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빼기가 되면 안 되고요. 얘는 2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양수면 양수가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잖아. 그지? 양수면 양수를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기호가 있죠. 뭐예요? 네? 뭐요? 양수면 양수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양수로 바꿔주는 기호요. 제곱? 절대값. 아, 저기. 절대값. 우리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나와? 양수면은 양수로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양수로 바꿔주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이 딱
양수는 양수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양수로 바꿔주는 딱 이 계산이기 때문에 이 x제곱의 계산은 루트에 해서 안에 있는 이 x제곱의 계산은 절대값을 달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날려주긴 날려주되 바깥으로 나올 때 절대값을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 분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합시다. 이 둘의 차이도 좀 기억을 합시다. 어떤 차이예요? 얘는 바깥쪽에 있는 거고요. 얘는 안에 있는 거다. 오케이. 약간 뭐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이제 루트가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루트를 밖에서 이렇게 풀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간 열쇠가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좀 약간 나오기가 곤란하겠죠? 둘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밖에 제곱하는 게 이게 절대값이었나? 안에 제곱이 절대값이었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한번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절대값을 달고 나온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이제 문제 계산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식의 계산 한번 가보자. 1번이요. 자, 이거 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 그냥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될 듯하고 아니면 유리화를 먼저 그냥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 모양이 약간 유리화 하고 싶게 생겼으니까 유리화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유리화를 하면 이 녀석의 켤레를 곱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켤레는 이거 이 앞에 거의 루트하고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하고 루트하고 2x 마이너스 1이겠지. 얘를 위아래로 곱하면 얘가 마침 얘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는 제곱이 될 거야, 그치? 똑같은 거니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밑에가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고, 위에 거는 요거 제곱 풀어보시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마이너스 2ab, 그러니까 2하고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 계산 한번 해봅시다. 밑에가 2에다가 2분의 하고 날아가고 4x 하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되지. 자, 이제 대입해보자. 이는 날리고 또 날리고. x에다가 2분의 루트 1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앞에 2가 있으니까 루트 2겠죠? 그래서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하고 x 제곱을 하시면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앞에 4가 있으면 2, 2에서 1 빼면 1,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계산 정도는 금방금방 잘 할 수 있죠. 뭐 유리화하고 뭐 대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쪽 파트를 했을 때는 사실 뭐 이중분어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죠. 교육과정 계속 빠졌어요. 그 수학의 이 느낌을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예전부터 항상 어떤 걸 하냐면 수학이 맨날 어렵다 하니까 수학에서 그 내용을 덜어내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내용들이 계속 야금야금 빠져.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은 예전에 배웠던 것들에서 꽤나 많이 빠진 것들이에요. 꽤 많이 빠져도 양이 꽤 많죠.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무리함수 파트에서는 주로 다루는 건 루트가 들어가는 녀석을 다룰 거야. 루트가 들어가는 녀석을 다룰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애가 누구겠어? 루트 x겠지. y는 루트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게 딱 등장을 하는 순간 얘를 우리가 함수로 다루겠다라는 말은 함수의 기본은 뭐냐면 실수에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에서 이렇게 다뤄서 그 점들을 찍어가지고 좌표평면에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 할 건데 무리함수는 허수는 좌표평면에 점을 찍을 수가 없어. 여기 i가 어디쯤 있는지 아니? 모르잖아. 그러니까 못 찍어요. 그러니까 허수 같은 애들은 등장을 하면 좌표평면에 찍을 수가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함수는 실수에서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정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i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다룰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y도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함수는 어디에 그려지냐면 일사분면에만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양수,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일사분면에만 그려질 거고, 한번 점들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x에다가 우리가 0, 1, 2, 3, 4, 땡땡땡 이렇게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하나씩 넣어보시면 나오는 게 y가 0,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루트 2, 2 집어넣으면 루트 3, 4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 이런 식이죠. 이것들을 한번 찍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추적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3, 4 집어넣으면 비로소 2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3 나오는 값은 아마도 해서 한 9 정도는 집어넣어야 3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약간 올라가는 게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약간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됐니? 얘들을 대입을 해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 이 녀석의 그래프 이름이 바로 y는 루트 x 그래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그래프야. 됐어요? 우리가 원래 처음 만나는 함수 같은 거를 만났을 때는 대입해보면서 얘가 어떻게 생겼지 점 찍어보면서 연결 쫙 하면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거기 보시면은 뭐 역함수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 역함수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하고 얘부터 한번 봅시다. 잘 봐봐.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루트 x고, 이 녀석은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유리함수의 기본되는 중심점이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루트도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이 기준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0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나머지는 뭐 이렇게 중심점이 될 만한 건 딱히 없고요. 0,0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를 그어서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얘를 어느 방향으로 보낼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리니. 그거를 하시면 되는데, 요걸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루트 x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2를 붙였다고 해봐. 그러면 원래 루트 x가 나와야 되는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원래는 0 집어넣으면 0인 건 똑같고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데 곱하기 2를 하니까 2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4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곱하기 2를 했으니까 4 집어넣으면 4가 나오겠지. 9 집어넣으면 3일 텐데 곱하기 1을 하면 뭐 6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보다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루트 3x는 어떻게 생겼겠어? 좀 더 가파르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y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a 값이 증가하면, 요 a 값이 증가하면 점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리고 이게 얘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루트는 앞에 있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 a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a는 또 바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얘를 이제 분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을 그냥 상수로 봐버리면
그냥 이 꼴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커지면 얘가 위로 올라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냐 여기 있냐는 이 그래프 그리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다. 됐니? 오케이? 두 번째로 그 역함수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거에 대해서는 역함수 하기 전에 부호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부호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봐봐. 이제 그래서 요 A를 하면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이 위로 늘리는 건 알아냈으니까 이제 부호를 한번 바꿔볼 건데, 유리함수에도 보시면 x분의 k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점점점 한번 키워갔고요. 그 다음에 k를 음수로 바꿔봤잖아. 음수로 바꾸면은 왜 유리함수에서는 양수면은 1, 3, 4분면이고 음수로 바꿨더니 2, 4, 4분면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음수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 네 가지예요. 자, 봐라. y는 루트 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루트 x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조그에서 1, 4분면을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여기에 결과에다가 만약에 말이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루트 x 나온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원래는 1 집어넣으면 1이 나왔어야 했는데 1 집어넣으면 나오는 1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0 넣으면 0, 1 넣으면 마이너스 1, 뭐 4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생겨. y는 루트 빼기 x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생각을 해봐. 자, 루트 빼기 x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게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예를 들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빼기 1이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1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빼기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이해됐냐? 이해되니? 마지막으로 이거겠지. 방금 나온 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나온 결과에다가 음수로 만드는 거니까 얘는 거꾸로 생겼겠죠. 됐나요?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루트 앞에 붙냐 아니면 루트 안에 붙냐 뭐 둘 다 붙냐 뭐 이거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이거를 우리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둘 중에 편한 걸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역, 치역 이야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봐봐. 자, 루트 안에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래서 우리의 그 무리수의 기본은 뭐냐면 봐봐.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이 통째로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 통째로 봐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해되지?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통째로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y인데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서 이제 밑에 거 한번 봐봐. 얘는 그러면 루트 x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 통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루트 통째로 이렇게 봤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걔랑 같은 y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지? 이해돼요? 루트 요만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를 붙였잖아. 그럼 이 전체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근데 걔가 y라면 그럼 y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해되니?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봐봐. 아까 여기 표시를 해놨었는데 루트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어때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리고 이 루트 통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걔가 y니까 y는 0보다 커요. 되니? 마찬가지로 이 루트 안 빼기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그러면 x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리고 이 루트 통째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해하니?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 뭐가 자연스럽게 보여? x가 양수 y가 음수인 건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x가 음수 y가 양수인 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둘 다 음수네 몇 사? 3사구나. 이렇게 해서 그림을 얘를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를 요거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제일 정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됐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그 예전에 수상 마무리 할 때 대칭이동 했었죠. 대칭이동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대칭이동을 이번 기말에 치지 않으셨던 분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이번 중간고사에 대칭이동 들어가죠.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게 이렇잖아. 봐봐. x 대신에 빼기 x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y 대신에 빼기 y가 들어가면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되면 뭐예요? 원점 대칭이지. 원점은 별거 없어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랑 얘를 한번 보세요. 그럼 딱 여기에 있는 이 x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빼기 x가 들어갔지. x 대신에 빼기 x가 들어갔네?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얘가 y축 대칭 됐나 보다. 됐니? 얘는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시면 이걸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맞지? 이 식이 이 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y 대신에 빼기 y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구나. 이해되니? 얘는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뭐겠어?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갔고 y 대신에 빼기 y 들어갔나 보다. 그러니까 x축 대칭 한 번 하고 y축 대칭 한 번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니? 자, 그래서 정역 치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얘는 뭘로 본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루트 씌운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봐서 정역 치역 하셔가지고 사분면 딱 보시면 어디로 그려야 될지가 보이는 거고요. 얘는 그럼 뭐 하는 거야? 대칭이동 쓰시면 대칭이동 하면 좀 편할 수도 있죠. x 대신에 빼기 x네 y축 대칭. 앞에 빼기가 붙었네 x축 대칭. 둘 다네 원점 대칭.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대칭 관점에서 보시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 됐나요? 응? 요거 보시고 그림 이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 했으면 다 했고요. 역함수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고 우리함수 그래프나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함수 그래프. 자, 봐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나면 뭘 해요? 평행이동 같은 걸 하잖아. 평행이동 합시다. 기본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ax, 루트 ax가 기본인데요.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옮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옮기게 되겠지. 됐나?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옮겼으니까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원래는 0,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잖아. 근데 얘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왔으니까 P'로 옮겨졌겠지. 출발하는 점이.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P'Q로 이렇게 온 다음에 요점으로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그래서 무리함수의 표준형입니다. 얘가 무리함수의 표준형이고, 무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유리함수에 비해서 좀 간단한 점이야. 얘가 뭐 해봐야 이거겠지. 뭐 이 정도일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걸로 묶으면 끝이잖아 그냥. A로 묶으면 A분의 B가 되지. 이렇게 되잖아. 묶으면 얘가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으로 얼마 간 거야? C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하 출발하는 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C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다 했다. 이제 우리 루트 AX 뭐 어쩌고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나 AX 더하기 B 더하기 C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무리함수에서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 역함수에 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무리함수의 역함수. 잘 말해라.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왜냐면 그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이 녀석에 이제 정의역과 치역부터 일단 표시를 해주자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건데 xy 자리 바꿔볼게요. 역함수니까 자리 바꾸시면 이렇게 하겠지. 제곱하겠죠. 짜잔. 자, 무리함수 역함수 구하니까 뭐가 나왔어? 2차 함수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2차랑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2차랑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정의역척에 xy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였으니까 xy 자리 바꿔도 마찬가지 똑같겠죠? 아니, 그러면 이 루트 x를 그려보시면 원래는 루트 x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는데 어떨 때만 보는 거야? 둘 다 양수일 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만 그려줘야 되냐면 1사분면에서만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됐나?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루트 x는 어떻게 그려지죠? 아까? 됐니? 이게 이제 무리함수. y는 루트 x. 이거 역함수하면 y는 x제곱. 됐나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그 2차 함수와 무리함수의 교점 같은 걸 많이 물어봐요. 우리 그 역함수의 교점 구하는 거 이야기 했었지.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F랑 F 역함수가 같다 이걸로 구하지 말고요. y는 x랑 만나는 점 구하라.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있다? 역함수가 만나는 점도 같이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위에는 누구도 있죠? y는 x도 같이 끼어 있잖아. 잘 보시면, 그렇지? 그래서 원래 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점만 구하시면 요거를 구할 수 있다. 왜 이걸 안 하냐면 봐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걸 푸는 것과 이게 F랑 F 역함수가 같다 해서 푸는 거니까 얘를 풀면 이걸 풀어야 되잖아. 풀면 막 이걸 풀어야 되겠지. 이거 푸는 거고요. 이거 푸는 거랑 이거 푸는 거 한번 볼게. 이 둘을 비교해 보세요. 얘네 둘이 같다고 얘 푸는 걸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분명하죠. 이게 훨씬 쉽지. 그리고 심지어 얘는 그 무리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걸 했을 때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를 더 복잡하게 하면 2차도 더 복잡해지고 무리도 더 복잡해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2차 복잡한 F제곱 더하기 뭐 해가지고 하는 거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한다고 치면 어떤 제곱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 제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루트를 날려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식의 계산이 훨씬 더 더럽겠지. 훨씬 더 더럽겠죠. 근데 우리는 4차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풀려면. 그치? 4차식 풀어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이거 하기보다는 요걸로 풀어주시는 게 좋다. 됐나? 그리고요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이제 무리함수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우리는 저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무형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무형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책은 없지만 여러분이 인지는 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무형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해보자. 다들 일어나시오. 무형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합시다. 풍경 경보네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날씨를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최근 날씨 있죠. 최근 날씨로 계속 그냥 가던데 35도, 6도, 뭐 낮에 35도, 6도, 한 28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아침에 시원해도 28도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동안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점 더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죠. 지구 온난화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살기가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거 안 되면 저 캐나다나 이런 나라로 이미 가세요. 너무 덥다 싶으시면. 자, 무형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무형근이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래요. x-1이 2라고 한번 해봐. x-1이 2면은 우리는 x값이 3이라는 걸 쉽게 구해낼 수 있지.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은 x는 3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양변을 제곱했다고 생각을 해봐. 양변 제곱을 하면요 뭐 제곱해도 문제는 없잖아. 근데 제곱을 해서 얘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인데 4가 넘어오면 -3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서 나오는 근이 이렇게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이 식의 근은 3이었는데 3이 여기 나왔는데 얘는 뭐야? 얘는 뭐예요? 이게 뭐야? 얘 왜 갑자기 생겨났냐? 제곱을 했을 뿐인데 얘는 뭐야? 왜 생겨난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무형근이라고 해요. 이런 걸 무형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곱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원래 식에는 없던 근 같은 거가 갑자기 쑥 나올 수 있어요. 제곱을 해서 문제 풀면 원래 식에는 없던 근이 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래 식에서의 근은 아니잖아. 뺏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구하려던 근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없어져줘야 맞죠. 그치? 원래 식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고 싶었다면 빼기라는 건 원래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맞는 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 같은 거를 계산을 하실 때는 양변을 제곱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변을 제곱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곱해서 구하다 보면 어떤 게 생겨날 수 있냐면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곱을 해서 루트를 풀어서 뭐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를 풀려고 이제 제곱을 해서 막 구했더니 나오는 근들 중에서 원래 우리 처음 나왔던 그 식에 맞지 않는 근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벗겼을 때 제곱을 해서 문제 풀어가지고 S값 요거 구할 때는 항상 이거 이제 근들이 나오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집어넣어서 문제 없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식에다가 제곱하기 전 식 있죠. 제곱하기 전 식에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문제 없는지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 얘기가 무형근 이야기예요. 왜냐면 루트 파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루트를 벗기는 일이 많고요. 루트 벗겨줘야 되니까 제곱하는 일이 많은데 제곱해가지고 이제 근 구해놓고 이제 띵 나오는 거 이거 다 적어버리면 틀릴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제곱을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근이 새로 생겨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생겨나는 근들은 원래 있던 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무형근을 찾아줘서 제외시켜주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나오는 근을 첫 번째 식, 제곱하기 전 식에다가 넣어보고 그거 맞지 않으면 걔를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가보자. 무리함수 그래프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시역을 구하라 입니다. 해볼까? 해볼게요. 무리함수는 출발점이 중요하다 했지. 그래서 출발점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이거야. 얘 출발점 어디에요? 이렇게 두 개 보면 되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빼기 2만큼인 거니까 얘가 출발점이 1마 마이너스야. 이거 유리함수 구하는 거랑 비슷하지? 루트 밑에 이거 0 되는 거 그거에서 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1, 마이너스이니까 이제 1, 마이너스 1을 찍어. 이게 어디 있냐? 1, y는 여기 있잖아. 여기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 그냥 쭉 보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정의역과 치역도 한번 구해봅시다. 정의역은 x범위잖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역은 빼기 2 기준으로 다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y값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니?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역 치역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정의역 나왔지? 나오고 두 번째로 이 y범위 구하실 때는 이거 루트 이거 통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를 하면 어떻게 되니?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를 했어.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되니 얘들아? 다시. 자, 앞에 거는 루트 요 앞에 루트 통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뒤에다가 마이너스 2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전체는 어떻게 되냐고 범위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있지? 범위. 우리 만약에 A 더하기 B라는 게 있어요. 이게 A 더하기 B라는 게 있는데 A 범위는 나와 있어. A는 0보다 크거나 같대. 뒤에다가 더하기 B를 하면 전체 범위는 어떻게 되니? 이 전체 범위는 어떻게 되니?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B를 더했으니까 B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해돼요? 야, 여기라고 생각을 해봐. 0이고 저 앞이 나보다 큰 쪽이야.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0에서부터 출발해요. 크거나 같다 저쪽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B를 더해 놓으면 B만큼 가서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해가 되니?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b가 음수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 전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확인하니?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거 대수로도 그냥 저거 할 수 있고요. 2번 가보자. 나 x 앞에 있는 걸로 묶으세요. 묶어놓고 생각. 출발점이 어디지? 구할 수 있고 또 생각.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 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하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 그럼 봐봐. 2,1을 딱 집어넣고요. 생각하자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분명히 이 위로 가는 건 아닐 거야, 그지? 어디로 가죠? 그렇죠? 어디로 가냐? 이쪽? 일로 가야죠. 얘들아, 아까 했잖아. 아까 이거 기억 안 나냐, 얘들아? 이거 기억 안 나요? 했잖아요. 뭐였어, 얘는? 여기 빼기 있으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얘가 루트 안에 빼기 있는 거야. 얘가 뭐야? 빼기 루트 빼기잖아. 이거 생각해봐.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갔잖아. 뭐야?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뭐야? y축 대칭에서 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정의역 체크해봐. 정의역. 정의역 뭐야?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x가 뭐예요? 2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2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이 아닌 거야. 작거나 같다니까 이쪽인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체크하세요. 할만하신가? 자, 그래서 정의역 이거 시험은 보시면 알겠지만 1보다 큰 쪽이죠? 1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3번. 우리 함수의 최대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4에서 A까지 이 녀석의 최대값이 5, 최소값이 3 합시다. 됩니다. 이거 묶어. 자, 출발점이 어디냐? 2,B. 자, 대충 그려봐. 2,B쯤 해가지고 여기 찍어놓고 생각. 양양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일로 갈 거야, 그지? 자, 범위 한번 봐봐. 4에서 여기까지. 4 어디 있니? 여기쯤 있겠지. A 어디 있겠어? 여기쯤 있겠지. 4에서 A까지 끊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최대죠. 제일 높지. 4에서 제일 낮죠. 그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A일 때 가지고요. 최소값은 4일 때 가죠. 자, 그래서 집어넣자.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5니까 A 집어넣어서 5 나와야 되죠? 요거고요. 두 번째로 4일 때 최소값 4 집어넣어서 최소값이 몇이라고 했냐면 3? 3 됐다. B 나왔죠? B는 1이고 B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4니까 제곱하면 16이니까 20이니까 A가 10 되겠지. 됐나?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네.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해볼게요. 자.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3만큼 평행 이동한 후예요. 자, 합시다. x축으로 1만큼이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까먹으셨을 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fx에서 x축으로 a만큼이라고 하면 x 자리에 x 빼기 a를 넣으시면 돼요. y축으로 b만큼이라고 하면 y 자리에 y 빼기 b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이에요. 오케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라고 하면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보를 알고 요걸로 한번 가보자. 뭐라 그랬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빼기 3만큼이거든. 합시다. y축으로 빼기 3만큼이니까 y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1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뒤에 거는 그대로 따라와. 됐나? 그럼 이 식이 y는 해가지고 루트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뭐라 그랬냐면 y축 대칭 이동하면 이라고 했어요. y축 대칭은 뭐 한다고? x 대신에 빼기 x 넣어라.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면 마무리지. 됐다. 이거와 겹쳐진다. A, B, C에 대해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가 A, 얘가 B, 얘가 C겠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수상 마지막에 했던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쪽 부터 준호는 안 했으려나? 저도 안 했어. 아하, 안 하신 분들이 좀 있군요. 채원이는 잘 알겠다. 쟤네는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시험 범위였거든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채원이는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지. 지난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그치, 채원아? 채원아, 시험 잘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아, 제발. 자, 5번 해볼게요. 5번 합니다. 우리함수의 식 구하기 5번. 이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C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림 한번 보자. 출발점이 2,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식이 벌써 이만큼이 나와야 돼. 2, 마이너스 1은 식은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구해요. 그래요. 내 생각. 뭐지나요? 이거 보이지? 0,1. 대입합시다. 0,1 나온다고 하면 0 집어넣으면 이거 넘어가면 2 제곱하면 4 빼기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 됐어요?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3 되지. 됐나?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구하면 끝났죠? 구하면 끝났죠? 6번으로 넘어갑시다. 6번 할게요. 이 녀석의 그래프 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가 다른 것 같을 때 얘는 이쪽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두도록 합시다. 시험에서도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봐둡시다. 자, 루트 4x 빼기 8 그려볼게요. 얘는 이거잖아. 출발자가 어디야? 2,0은 출발하지. 자, 그러면 자, 2,0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자, 근데 얘랑 y는 x 플러스 k예요. 이제 생각을 합시다. y는 x 플러스 k는 여기 x 앞에 있는 기울기는 1이잖아. 1로 고정이니까 기울기는 고정인데 뒤에는 플러스 k에 따라서 기울기는 고정인데 k 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얘랑 만나는 점들이 달라지겠죠. 만나는 점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 기울기가 1이면서 얘랑 안 만나는 거.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1이면서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나?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이거밖에 없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쯤에도 있지. 얘도 한 점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로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 좀 삐딱하네.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있죠.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녀석의 기준이 되는 값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저기 초록색으로 그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얘가 기준이야. 이 초록색 기준으로 하여 얘보다 크면 안 만나지. 그거고 그 다음에 얘보다 딱 작아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지.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냐면 딱 요점을 지날 때까지. 요점을 지날 때까지가 딱 두 점이야, 그지? 그리고 이걸 또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만나는 녀석은 저 초록색 값을 기준으로 하여 이 초록색 값의 사이냐 아니면 초록색 값보다 위냐 얘보다 밑이냐에 따라서 값들이 달라지는 거야. 몇 점에서 만나는지.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얘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이 초록색과 이 루트가 어때요? 접하지. 접하는 건 어떻게 하니 얘들아? 일단 만나니까 는 같다를 한번 해봅시다. 만나니까 는 같다를 하고요. 루트를 벗겨야 되잖아? 제곱하자. 됐나? 자,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다 넘깁시다. 그러면 됐나? 다 해갑니다. 자, 생각을 해봐. 접하니까 근이 하나여야 하겠지. 그러니까 뭐다? D가 0이어야 되겠지? D가 0이죠? D 까먹으신 분은 없죠? 식은 다 기억하죠? 4분의 2도 다 기억하지 얘들아.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얘가 0. 그럼 얘가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4K 빼기 3인가? 빼기 3 K가 1이 나와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요때 이 초록색의 K가 1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안 만나도록의 범위는 나왔습니다. 이 안 만나도록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위쪽이면 되잖아. 즉 K가 1보다 크면 안 만나. 됐니? 자, 두 번째로 이제 합시다. 요거는 딱 어떨 때예요? 2,0을 지날 때지. 요 점을 딱 지날 때니까 이건 쉬워요.
그냥 여기 얘가 2,0 지난다 하시면 끝나잖아요. 그죠? 얘가 2,0 지난다 하시면 저 식이 K가 마이야. 그래서 요즘에 요때가 K가 마이야. 자 그러면 이 사이의 범위도 나왔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요 범위는 이거랑 이거 사이잖아. 그러니까 K의 범위는 이건데 생각을 해봐야지. 잘 봐. 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지. 근데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두 점이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되어도 되고 빼기 1이 되면 한 점이니까 이거보다는 작아야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범위를 생각을 해봅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얘보다 미치면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잖아. 그치? 이거보다 미치면 되니까 빼기 2보다 작으면 되지. 여기 있고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접할 때도 한 점이지. 그래서 접할 때가 써주셔야 돼요. 됐나요? 되겠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어떤 무리함수 그래프의 좀 특징을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얘를 잘 기억을 해둡시다. 만약에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뭐 두 점이냐 한 점이냐 이런 게 나왔다 하면 그림 그려주세요. 그림 그려주세요. 이거 그림 안 그리면 이상하게 풀린다. 왜냐면 봐봐. 그림을 안 그리면 보통 어떻게 푸냐면 만약에 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풀겠니?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일단 같다를 한 다음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죠? D를 써가지고 0보다 크다를 할 거 아니야. D에서 0보다 크다 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여기 나와요.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 전혀 아니죠.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는 여기서 끊겨야 되거든요. 여기서 끊겨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이것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밑에 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봐봐 아까 제가 그랬죠. 무형근이 있다고 했잖아. 이거 양변 제곱하잖아. 제곱해서 풀지. 제곱해서 풀면 루트 4x 빼기 8에서 x 플러스 k 이것도 제곱하면 요거긴 한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도 양변 제곱하면 똑같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식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무리함수거든. 그래서 이 둘 다를 만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는 이제 둘 다 만나는 얘가 사실은 이쪽에는 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 거죠. 무형근이다. 이쪽이. 뭐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래프 그려보셔야 돼요. 안 그려보시면 대수적으로는 이상하게 나오니까. 알겠죠? 자, 7번, 8번만 하면 무리함수의 마무리입니다. 7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얘의 역함수가 이거 1대 ABC의 값을 구해라. 봅시다. 역함수가 하실 때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범위예요. 범위. 정의역이랑 치역 범위 찾아놓고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자 봐. 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래서 x 범위는 뭐야? 1보다 커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요. 두 번째 이거 통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2를 해놨어. 그러니까 y 범위는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합시다. 역함수 구하려면 x, y 자리 바꾸잖아. 자리 한번 바꿔볼게. 이거야. x, y 자리를 바꾸면 이 범위 찾아놓은 녀석도 같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됐니? 자 이제
보자. 이제 이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 제곱하시면 그럼 y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가 따라와? 이 범위가 따라와. 풀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따라오지.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J이다 라고 했으니까 A하고 B 나왔고 C 나왔죠? 됐나? 얘가 A, 얘가 B, 얘가 C. X범위. 딱 있다. 여기 7번이고요. 8번 하면 마무리겠습니다. 8번 합시다. 우량수는 쏘쏘하죠, 여러분. 하나. 이거.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자, 정역부터 하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x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시겠죠? 챙겨 놓으시고 y도 한번 봐봐.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를 더해놨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겠지? 챙겨 놓으시고. 자, 이제 생각. 얘랑 이거의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라고? 역함수 구해서 는 같다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랑 y는 x가 만나는 점을 구하라고. 어차피 y는 x랑 같이 만나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양면 제곱하시면 이렇게 정비하고 이쪽으로 넘기시면 7x구나. 4인데 넘어오니까 6이겠네. x가 그러면 1하고 6 나오죠. 자, 근데 아까 찾아놓은 이 보면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둘 다 만족. 왜 둘 다 만족하지? 잠깐만. 이라고 x가 얘가 둘 다 만족하긴 하는데 보시면 좌표를 한번 보시면 y값이 x가 1이면 y는 1이지. x가 6이면 y는 6이지. 왜냐면 y는 x랑 만나기 때문에 x하고 y 좌표가 똑같다고. 그래서 1,1이랑 6,6을 생각할 수 있는데 1,1, 6,6 이렇게 했을 때 얘네 중에서 누구? y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런데 얘가 2보다 안 크죠. 그래서 얘를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얘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는 6,6이랑 찾아주시면 마무리. 됐나? 그래서 봐봐. 이거 풀 때 어떤 게 중요하지? 이거 범위 찾아오는 거 중요해요. 왜냐면 항상 무리함수에서는 무형근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루트 제곱해서 풀고 막 이러다 보면 아니었던 근들이 막 나와. 얘가 무형근이란다. 이런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려면 범위 찾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다 했다. 그러면 8번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는 무리함수 내용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좀 개별 오답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목표 진도는 다 했어요.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병원에서 하고 심리하고 조합하면 마무리. 우리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름방학을 불태워 봅시다. 준호는